네, 반갑습니다. 빌리브 마이크론 박진성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발표할 부분은 그 IoT 중에서 스마트 홈 쪽 개발 사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사례 발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스마트 홈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그림은 GMP 프로토콜 쪽 부분에서 많이 봤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아, 이런 스마트 홈 쪽, 홈 디바이스 쪽은 와이파이 기반의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G웨이브 기반의 디바이스가 있고 홈이기 때문에 가정의 유무선 공유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서버 사이드는 SKT 쪽의 OMP하고 인터페이스 서버 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기반의 이런 홈 디바이스들은 유무선 공유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실제 SKT OMP하고는 GMP 프로토콜에 맞춰서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그리고 주기 보고라든지 이벤트, 그다음 제어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스마트 홈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뭐 G웨이브도 있고, 지그비 기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G웨이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은 전부 다 2.4GHz 슈퍼스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와이파이 기술이 고속이고 나머지는 다 저속입니다. 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오픈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100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이고요. 나머지 블루투스하고 G웨이브 지그비 기술은 뭐 커넥션 베이스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0m이고요. 논 커넥션 베이스에서는 30m 정도 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모 전력은 예전에는 와이파이 자체가 저전력 모드로는 안 된 상황인데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 자체가 다른 근거리 통신 기술과 유사하게 소모 전력도 저전력 모드 형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통신 기술을 이용했을 때 가정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뭘까라는 부분이고요. 흔히들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유무선 공유기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개개인들이 스마트폰을 다 소지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자체는 약간 이동형이기 때문에 스마트 홈에는 약간 좀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블루투스나 G웨이브나 뭐 지그비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홈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별도의 브릿지 장비가 필요한데 와이파이는 가정의 유무선 공유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 이런 브릿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거리적인 부분하고 남체 소모 전력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가정 환경에서는 와이파이 기술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마트 홈 디바이스를 제작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물론 그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간섭 쪽 부분만 좀 고려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배터리 타입 쪽의 디바이스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런 부팅 시간하고 IP 할당 시간, 남체 저전력 모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팅 시간하고 IP 할당 시간 자체는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부팅을 해서 공유기로부터 IP를 빠르게 할당을 받아야 되고요. 실제 그 아이들 상태에서는 딥슬립 모드로 해서 최소한의 소모 전류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조건 자체가 실제적으로 홈 디바이스의 뭐 라이프 타임 쪽으로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가정에 보면은 이런 그 인터넷 라인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IPTV 셋탑박스 쪽으로 바로 물려서 별도 유무선 공유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인터넷 라인이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IP 셋탑박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스마트 홈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고객의 접점에서 약간 그 VOC를 접수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유무선 공유기 겸용 IP 셋탑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IP를 할당하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은 가능하면 물론 일부지만 가능하면 유무선 공유기를 인터넷 라인 쪽 연결하고 그 IP 셋탑박스하고 유무선 공유기 연결하는 방향으로 좀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뭐 커피숍 같은 데 보면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쓰다 보면 이런 초기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초기 페이지가 뜨고 나서 인터넷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가정의 IP 공유기에 보면 이런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에서 보통 이렇게 광고를 설정하는데요. 이런 경우로 설정된 경우 이제 스마트 홈 디바이스가 페어링 할 때 실질적으로 홈 디바이스는 OMP 쪽 서버로 접근을 하는 과정인데 이 공유기에서 URL 리다이렉션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OMP 쪽으로 접속을 못하고 페일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초기 페이지를 좀 삭제할 걸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디바이스는 그 페어링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크게 4개의 화면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에 이제 디바이스 바깥에 이런 페어링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에 의해서 페어링 모드를 진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디바이스 자체는 그 와이파이 AP 모드로 소프트 AP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 홈 앱에서는 실질적으로 소프트 AP 리스트를 선택하고 있고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스마트 홈 앱에서 이 디바이스 쪽으로 제조사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제조사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게 적절한 디바이스인지 판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디바이스가 판단이 되게 되면은 앱에서 디바이스에게 OMP 서버 쪽의 URL이라든지 포트 정보를 넘겨서 추후에 이런 등록할 때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정의 유무선 공유기에 대한 정보를 디바이스로 넘겨줘야 되고요.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스마트 홈 디바이스 자체는 소프트 AP 모드에서 스테이션 모드를 바꿔서 조금 전에 가정의 그 와이파이 쪽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OMP 서버 쪽 URL로 등록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 홈 기기하고 사용자하고 모바일 앱하고 포탈, 뭐 인터페이스 서버, OMP가 있는데 조금 전에 페어링 과정에 설명했듯이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에서는 제품 타입을 선택해야 되고 모델 목록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AP 모드로 동작하게끔 안내 페이지가 뜨게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그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눌러서 소프트 AP 모드를 바꿔주고 실질적으로 앱한테 기기를 연결하게끔 유지를 합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은 제조사 정보를 디바이스 요청하고 디바이스는 이런 제조사 아이디, 모델 아이디, 기기 타입, 맥 어드레스 이런 정보들을 실제적으로 모바일 앱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SSID하고 패스워드까지 다 전달되게 되면은 실제 스마트 홈 기기 자체는 OMP 쪽으로 등록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등록 이후에는 GMP 프로토콜에 이제 스마트 홈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기보고 쪽하고 이벤트라든지 뭐 제어 쪽 메시지 바디 부분은 암호화돼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암호화는 그 AS하고 시드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싱플러그 사이트에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가 좀 스마트홈을 개발했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자체가 저희 회사가 개발한 그 2.4GHz 와이파이 모듈입니다. 이 모듈 자체는 32비트, 일단 32비트 프로세서로 해가지고요. 주변 I/O 쪽은 SPI, I2C, UART 쪽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RF 안테나 쪽 하기 위해서 RF 서킷 쪽하고 노아 플래시, 크리스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은 로우 파워하고 남체 저가의 스몰 사이즈라는 부분이고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IoT 디바이스 쪽하고 홈 오토메이션 쪽하고 시큐리티 쪽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은 저희 모듈 자체는 802.11.BGM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모드 자체는 뭐 스테이션 모드, 소프트 AP 페어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AP하고 스테이션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트워크 쪽으로는 IP 버전 4하고 TCP, UDP, 그다음에 HTTP, FTP까지 지원합니다. IoT 플랫폼은 모듈의 SKD 쪽에 GMMP 쪽하고 스마트홈 쪽 프로토콜이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타 부분도 지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듈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는 이런 하드웨어 기반에서 논 R2S, R2S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와이파이 프로토콜 스택이 올라가 있고 그 윗단에 SKT 쪽에 GMMP, 그 상위 짝에는 그 OMP 쪽 서버하고 아니면 그 제조사 쪽에 MC하고 통신하기 위한 그 각 기능별로 타스크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사 쪽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 자체는 실제적으로 제조사 MCU하고 장사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부분은 통신한 부분들은 UART로 RxTX 라인이고요. 그리고 MCU하고 모듈 간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리셋핀을 할당하고요. 현재 VDD 그라운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모를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대비해서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 핀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그 와이파이 모듈에서 지원하는 포타 부분은 지금 와이파이 모듈과 스마트홈 서버 간의 FTP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요. 버전을 체크하게 되어 있고 버전업이 된 경우에는 신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FTP를 끊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뭐 리셋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듈상의 그 플래시가 두 가지 파티션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파티션은 부트로드하고 그리고 요즘 쪽 바이너리 유즈 데이터 영역이 있고 두 번째 파티션 마찬가지로 유즈2 바이너리 유즈 데이터 있는데 실질적으로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와이파이 바이너리는 유즈2 바이너리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파라미터에 값을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리셋을 걸게 되면 부트로드에서 시스템 파라미터를 보고 유저 1을 갈지 유저 2로 갈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 쪽 MCU는 보면 어떻게 하냐? 실제적으로 다운로드는 유저 데이터 영역으로 다운로드를 하고요. 다운로드가 다 완료된 이후에 UART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회사가 개발한 그 스마트 버튼 꾹인데요. 주요 기능 자체가 상품을 주문해서 결제 배송까지 원클릭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이고요. 11분가하고 연동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모바일 앱에서는 상품의 이력이라든지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배터리는 1.5V짜리 알카라인 A 그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 SOS 버튼인데요. 지금 그 SOS 버튼은 충전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250mAh 리튬 폴리머 쪽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된 보호자에게 SOS 문자라든지 112 문자 신고 기능도 할 수 있고요. NSOK 서비스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어 센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전형 타입이고 이 문 열림, 닫힘에 대한 실시간 알림이라든지 혹시 뭐 취침 중에 그 침입자에 의해 가지고 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렌 알림 기능 그리고 시골에 뭐 부모님이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 감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을 합니다. 스마트 홈 브릿지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 쪽은 와이파이하고 지급이가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된 특징 자체가 그 자녀가 집에 왔을 때하고 나갔을 때 등록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자녀가 등하교 서비스로 해서 학교 교문 쪽에 이런 지급이 AP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이 태그를 착용한 학생이 지나갔을 때 등록된 보호자한테 등교 학교에 대해서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그의 연계상상으로 봐서 자녀가 집에 왔을 때하고 나갔을 때도 알려주게끔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스마트 홈 자체 좀 제 생각입니다. 발전 방향 자체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자하고 가장 많이 이제 VOC 부분을 접근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이런 페어링 절차가 좀 복잡하다. 좀 뭐 매뉴얼 상에도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다들 매뉴얼을 안 보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설정을 디바이스를 설정한 거지 아니면 AP를 설정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 와이파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와이파이 신호의 간섭에 의해 가지고 이런 끊김 현상들이 발생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와이파이하고 BLE 쪽 콤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페어링 절차 이런 부분들은 BLE를 하고 실제 그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와이파이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시장 조사는 14년부터 19년까지 굉장히 급성장하는 추세고요. 그 중에서 스마트 홈 시큐리티하고 스마트 융합 가전 쪽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뭐 SKT 누구라든지 구글 홈입니다.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에코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스마트 홈 쪽으로 접목이 돼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약간 능동적이고 실제 그 사용자, 고객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자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네요. 네, 하나는 와이파이 모뎀과 MCU 모듈이 통합되어 있는 칩이 있는지 이 질문이네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모듈 자체가 MCU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모듈에다가 센서 같은 거 붙여서 제품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아까 사용할 때 무선 공유기와 기기 간의 송수신이 어려워서 거리 혼신으로 신호 전달 끊어지는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AP 위치하고 저희 디바이스 간의 관계에서 가능하면 최근 가깝게 두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을 수는 없고요. 근데 와이파이가 아니고 다른 걸 했을 때 아마 브릿지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올라왔네요. 페이크 알람에 대한 이슈가 없는지. 이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완벽한 서비스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박진성 본부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일찍 끝나갖고 제가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여러분들 6시 넘어서 끝나갖고 가시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